네, 반갑습니다. 요 추석제가 처음 뵙는 거죠.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이론을 좀 보자고 했는데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전 범위를 보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그 흐름도만 나갔죠. 흐름도만.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네. 자, 우리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테마 1번. 자, 건축허가권자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반드시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허가권자는 우리 건축허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축하고 뭐 대수선이죠. 건축 대수선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특시특도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시특도는 항상 나오는 자니까 제껴놓고 시군구청장이 중요하죠. 시군구가 허가권자라는 얘기는 자, 시군구는 기초니까 자,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광시장이 허가권자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광시장 허가권자라는 얘기는 누구는 또 아니다. 도지사는 아니다 하는 걸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아니고 도지사는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국토부 장관 안 나오죠? 국장은 건축허가권자에 안 나온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도지사도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특광시장이 허가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몇 층? 21층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지금은 21층이 안 되고 10만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증축을 해서 21층이나 10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때는 조건이 뭐예요? 연면적 10분의 4 이상을 증축해야 된다. 3입니다. 10분의 3 이상. 제가 지금 약 기운이 안 깨서 그래요. 헛소리를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규모가 되어도 공장이나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시장이 안 하죠. 그럼 공장 창고는 규모가 큰 것도 누가 허가한다? 구청장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광역시에는 누구도 있어? 군수. 자, 대구광역시는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다?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맞지요? 광역시 군수. 대구시 달성 군수죠. 그런데 21층 연면적 10만원 누가 한다고? 대구시장이 하죠. 이런 규모가 되어도 공장이나 창고는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한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다? 승인하는 자죠. 도지역은 건축허가는 무조건 시장 군수가 한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는 도지사한테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아시겠죠?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특광시장의 허가 사유를 그대로 들고 오면 도지사에 뭐가 된다? 승인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도지사 승인 받는 게 두 개가 더 있네.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간이죠. 지정공고한 구간 안에서.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있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데 공통점은 위락하고 뭐 숙박이죠. 위락하고 숙박이 승인 대상인데 자, 뭐 굳이 차이점 찾는다면은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011 세 개가 더 들어간다 그죠? 공이 뭐예요? 공동주택. 1이 뭡니까?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011이 더 들어간다. 뭐 아직까지는 011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는데 그죠? 011이 더 있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결정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승인을 물으면 밑에 규모를 가지고 물어보죠.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규모가 작으면은 별 상관이 없죠. 그 규모가 어려워요.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합계가 얼마? 1000 이상.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당되면 된다는 겁니다. 3층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이 되거나 두 개 중에. 그런데 주광역 교육환경은 규모 관계없죠. 주광역 교육환경은 위락 숙박은 무조건 받는다. 승인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역으로 이렇게 이론에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대입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시도지사도 나오네. 맞지요? 시장군수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권자와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구청량이 없어요. 우리 건축허가권자는 구청량이거든. 이거는 구청량이 없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청량이 없으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자가 누구다? 광역시 군수죠. 광역시 군수도 없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는 거기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장이 한다 그죠? 시장이 한다 하는 거고요. 자,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가 나올 것이고 그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도죠. 만약에 이 승인권자를 물으면 10만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도지역만 주의하면 된다.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나오고 10만 미만이면 누가 나와? 시장군수가 나오지. 그럼 만약에 10만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군수만 없으면 맞는 말이야 무조건. 아시겠죠? 10만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도지사만 없으면 맞는 말이야.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물론 누구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구청장은 없다는 전제하에. 자, 그런데 얘들이 지자체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2002년도는 전부 장관이 했어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위임이 되고 넘어오고 지금은 누구한테까지? 시장 군수한테까지 승인권이 넘어왔죠. 그런데 과거에는 장관이 직접 하다가 넘겨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2003년도가 어떤 시기죠? 참여정부 시기죠. 주택을 많이 지어가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주택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게 승인권을 넘겨주면 지자체는 자꾸 뭘 달아? 부관, 조건을 달죠. 이 아파트 지으려면 뭐 하나 만들어라 자꾸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인권을 지자체로 넘겨주면서 이런 조문이 나와요. 지나친 어떤 요구를 하지 말아라. 기무처럼 요구하지 말아라.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요구하지 말아라는 말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장이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장이 승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다? 신속하게. 지자체에게 넘겨주면은 자꾸 끌적끌적하니까 국장이 뭐 한다? 신속하게 승인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지공이 공공이죠. 그런데 지자체는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지자체는 빠집니다. 지자체가 빠지면 누구도 빠져? 지방공사. 우리 주택법은 딱 두 군데 나오지만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자체가 빠지고 지방공사 빠지면 누구만 남아?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남죠. 자,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뭐하고? 지방공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방공사 빠지니까 뭐 토공밖에 더 있나? 얘들은 누구한테 승인받아? 국장.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자, 뭐 이번은 참고로 보는데 국지공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50% 초과에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죠. 자, 이것도 뭐 공짜 성격을 약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얘는 항상 국장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주택 지을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할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할 때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로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3번, 4번을 주의하는데 그 디거 리얼인가요? 그 디거 리얼은 국장이 나한테 승인받아 하고 뭐 할 수 있다?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국장이 신속하게 승인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아까 제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에 해당해서는 국장이 나한테 받아 하고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이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말이 빠지면 틀려요. 330만 이상은 국장한테 받는다 이러면 틀려요. 국장이 지정 고시 한 동네만 국장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은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볼까? 리얼.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에서 또 지역균형 개발 또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국장이 뭐 한다?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건축허가 요건과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죠. 건축허가 받으려면은 대지 갖고 와라.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은 대지 갖고 와라. 결국은 요건이 뭡니까? 대지 소유권 갖고 오라는 얘기죠. 대지 소유권 갖고 와라. 이게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들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건축허가는 대지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를 갖고 와도 돼? 사용권. 결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주택법도 똑같죠. 소유권 아니면 뭐 사용권이죠. 사용권 몇 프로? 아무 말이 없으면 100%예요. 자꾸 뭐 몇 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대지 갖고 와 이런 말은 다 가져오라는 거야. 아시겠죠? 대지에 소유권을 100% 갖고 와야 되는데 소유권이 아니면 사용권이라도 갖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권에서 단서를 달아놨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죠.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이거는 사용권으로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 갖고 와야 됩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된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자, 두 번째는 노후화, 구조, 안전 문제 등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통령은 우리가 안 봤습니다. 대통령까지는 안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정비법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있었죠. 노후불량 건축물.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대통령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건물이 그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걸 떠올리면 되죠. 그럼 소유자가 많죠.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허가를 뭔가 마음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80% 이상 공유자 수의 몇 프로? 80%. 그들의 지분의 합계가 몇 프로?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오면은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0%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 정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뭐가 나와? 매도 청구가 나와. 제가 늘 매도 청구할 때마다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합건물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매도 청구하는 절차는 우리 건축법, 주택법에서 공부 안 합니다. 다만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축법은 매도 청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건축법, 주택법에는 직접 적어놓은 내용이 있죠. 우리가 매도 청구는 무슨 가격으로 산다? 시가. 그리고 몇 개월 정 협의한다? 3개월. 그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법, 주택법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동그라미 3번 보면은 국유지, 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국유지, 공유지는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를 못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리청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관리청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이거 팔기로 했어? 물어보니까 관리청이 그래 걔한테 팔기로 했다.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이죠. 우리 집합건물법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주민들의 일정한 결의를 받아야 되죠. 그 결의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의 경우 해놓은 게 아까 매도 청구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가 3개월 두 개를 좀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 자,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대지 갖고 와라. 대지에 뭐를 갖고 와? 소유권.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제목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 민간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적어놨죠. 민간에게만. 자, 이 대지를 갖고 오라는 말은 못 믿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래서 그 예외에 보면은 디귿에 국지공이 나오죠. 국지공일 때는 소유권 안 가져와도 된다 하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기억니언을 묶어보세요. 기억니언인 그걸 결국은 민간 얘기죠. 국지공은 관계없으니까. 결론은 소유권 아니어도 된다. 뭐라도 가져와라. 사용권 이런 얘기예요. 결국 사용권 갖고 와라. 그 기억니언은 사용권인데 니언을 먼저 보시면 사용권을 몇 프로를 가져와야 돼? 100%라니까.
만들면 안 된다니까. 소유권 아니면 사용권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역이 문제죠. 기역은 일반 대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0%가 아니고 몇 프로? 80%.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은 매도 청구가 아까 노후불량한 그죠? 집합 건물에 나왔다고 보면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어디서 나온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온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80% 사용권 확보하고 나머지가 무슨 대상이 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 승인해준다 이 말이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최소 80%는 확보하고 나머지가 혹시나 95% 이상 확보해버리면 매도 청구 다 하죠. 그럼 95%가 안 되면 10년 전부터 가진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승인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여기서 매도 청구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주택법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만 매도 청구합니까? 조합도 합니까? 조합도 하죠. 특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제 많이 하셨죠.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조합 만들려면 뭐를 갖고 와야 돼? 대지를 갖고 와야 돼. 대지. 그 대지 갖고 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꼭 잡아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허가받아서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까? 얘는 허가받아야죠. 시군구에.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뭘 받아와야 돼? 결의. 여기는 동의라고 안 하고 결의라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뭘 갖고 와야 돼? 동의 이렇게 표현해요. 자, 주택 단지 전체를 만약에 리모델링 하겠다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구의의 결의도 받고 동의에 대해서 구의의 결의도 받죠. 자, 전체 구의는 조합 만들 때입니다. 얼마에? 3분의 2. 동의는 얼마를 받았어? 과반수. 근데 만약에 단지 전체를 안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하죠? 그러면 그 동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동의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당연히 전체의 구의도 받고 동의 구의도 받는데요. 전체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요? 그렇죠. 75%. 동은 얼마 받아요? 50%. 참 이런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죠? 어쨌든 조합 만드는 결의와 허가를 받는 동의가 달라요. 만약에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동에 대해서 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합을 만들 때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가 있죠. 이 자는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이 조합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재건축하고 똑같아. 리모델링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조합 가입 못 시켜. 동의 안 하면은 조합은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조합 인가가 딱 떨어지면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라니까. 뭐가 나야 돼?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돼. 응? 우리 정비법의 재건축도 인가가 나올 때 내가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되잖아. 근데 재건축도 재건축 조합 인가 나니까 매도 청구했습니까? 시행계획 인가가 났어야 됐습니까? 거기도 시행계획 인가 났어야 됐잖아. 예전에는 조합 인가 받고 바로 매도 청구해가지고 제가 말을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십니까? 말만 기억나고 뭐 말을 왜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지. 그 시행계획 인가 나고 여기는 리모델링 허가가 나야 돼. 허가가. 요 동의를 확보하면 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있죠? 이 자들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리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리얼에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허가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매도 청구를 한다. 매도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 사드리는 거죠. 매도 청구를 하면은 그때는 사업 승인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나?
이때까지 리모델링 또 허가 받는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또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 왜 매도 청구하면 승인해 준다고 넣어놨느냐.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몇 세대 이상 증가하면 30세대 이상이 증가하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받죠. 그러니까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뭐 받아서 사업한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인가가 나면은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죠. 지역 직장은 허가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지역 직장은 사업계획 승인인데 리모델링은 허가받는 것인데 30세대 이상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리모델링도 뭘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승인 조건도 중요하니까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우리 건축법에는 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 신고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주택법에는 경미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집을 30채 이상 지을 때 적용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는 1만 이상이고 한꺼번에입니까? 연간입니까? 한꺼번에다 연간이다. 한꺼번에도 안 적어놓고 연간도 안 적어놨죠. 한꺼번에 방금 그랬잖아.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집을 30채 이상 왕창 지으니까 아시겠죠? 경미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꺼번에 집을 왕창 지으니까 부대 복리시설까지 갖추어라 하는 게 그게 주택법이라고. 한 채씩 지으면 뭐하라고 부대 복리를 갖추라고 하겠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연간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등록.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하는 거 있죠? 그럼 연간 20호, 20세대 이렇게 했었잖아.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죠. 단독은 30호, 35, 공동은 30세대. 자, 단독에서 한옥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한옥은 50호부터 받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은 방금 했죠.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우리 정비법에 스스로 보정개하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합니다. 우리 시험에 그것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30호 30세대 한옥은 몇 번 물어봤죠. 밑에 봅니다. 박스 밑에 전에는 십자가를 해놨다가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 무궁화인지 뭔지. 십자가를 해놓으니까 자꾸 교회 다니신다면서 자꾸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꿨는데 이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궁화라고 합시다. 밑에 무궁화가 두 개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 승인 여부를 알려줘라. 이것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몇 번 물어봤는데 그죠? 며칠 이내 승인 여부를 알려줘라. 60일. 이것도 많이 했다 그죠? 이것도 많이 했다. 자, 우리 국계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 국계법에는 개발인 허가가 있죠. 자, 우리 어떤 제도가 어디에 무슨 법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시험 문제도 물어봤는데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문제풀이 할 때는 그냥 책은 안 보고 문제만 내리 외우니까 이게 무슨 법에 어느 부분에서 왜 나왔는지는 몰라. 그냥 그 지문만 외워.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좀 바꿔놓으면 그게 나와도 나왔는지를 몰라. 그런 애매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우리 공부는 범위가 넓은 게 문제죠. 그래서 항상 복습하실 때는 내가 보시는 요약집이나 기본서나 열어보고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 자, 건축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받죠. 우리 주택법에는 뭘 받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죠.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얘들을 만나서 뭐 한다고? 협의하죠. 협의하면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여긴을 제시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며칠이나 여긴 제시해? 요 숫자는 이제 버리는 걸로. 1년 내내 해도 안 돼. 요 숫자는 버리는 걸로. 건축법에는 얘네들은 건축법은 15일이나 여긴 제시한다고 그랬죠. 정비법은 30일. 두 가지 법 빼고 나머지는 다 20일 이렇게 했거든. 그 20일이 영원히 안 된다. 자,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의견을 제시하면 승인권자는 최종 승인 여부를 며칠이나 알려준다고? 승인 여부를 60일 이내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하시죠. 개발인계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준공검사. 건축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 받고? 사용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끝나면 뭐 받고? 사용 검사. 그럼 또 얘가 또 얘들 만나가지고 또 협의를 해요. 그러면 얘들은 얘한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하느냐? 요거는 10일이야. 그러면 검사는 며칠이나 한다고? 사용검사는 15일 내에 검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 자, 그러면 만약 얘가 없다. 건축법 얘기다. 그럼 건축법 얘기면 얘가 얘들 만나서 협의하겠죠? 그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고? 건축법에서는 15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또 사용 승인 받으면 이런 것도 받은 것으로 보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승인권자가 이 검사권자가 만나서 이렇게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할까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제가 없습니다. 응? 밑에 부분에서는 며칠이란 말은 주택법밖에 안 했어. 아시겠죠? 위에는 공식이 건축법은 15일, 정비법은 30일, 나머지는 뭐 전부 20일. 됐어요. 그 밑에 무궁화 봅니다. 세대수 정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OX 5. 권리 변동 계획은 오라는 말은 영어로 동그라미 이 뜻이야. 갑자기 왜 내가 오 하는 거 싶어서 놀랬죠. 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전후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권리 변동 계획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우리 집에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용까지 몰라도 권리 변동 계획은 어떤 경우에 수립한다?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우리는 리모델링은 대수선 하는 게 있고 증축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택법에는 개축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수선 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지. 세대수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아시겠죠?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서기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셨는데요.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특징이 또 뭐죠? 사전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뭐 최근에 자주 물어봤고 작년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뭐 올해는 또 나오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기본적인 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전결정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정식적으로 뭐 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한다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전결정은 세 가지 했죠.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첫 번째 뭐를 사전결정 신청해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지. 두 번째 건축기준 제한 등을 고려해서 건축물의 뭐 규모, 건축물의 규모도 사전결정 신청. 세 번째는 뭐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이런 거 있었죠. 한 번 정도 사전결정도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결정이 되면은 의제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의제 처리하려면은 당연히 허가권자와 관계행정기관과 만나서 협의하겠죠. 우리 건축법은 협의 요청 들어오면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15일 이내 협의해서 의제 처리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국회법에 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 하천 점용허가. 그런데 여기서 산지 보존산지 하나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산지관리법 저 시골의 산지 있잖아요. 시골의 산지는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 통합이 안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해가 되면 되고 안 돼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3번이 보면은 허가 대상이 뭐가 나와?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오죠.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산을 밀어버리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 맞죠? 그런데 산지 저 시골에 보존하는 저 뭐 보존 관리나 어떤 그런 농림이나 자연환경 본적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지역의 산지는요 여전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시골의 산지는 우리 개발행 허가에 의해서 토지 연결 변경 허가 받는 게 아니라고 산지관리법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산지의 경우는 사전 결정할 때 도시 지역에 있는 산지만 의제 처리가 되죠. 시골은 안 돼요. 그걸 우리 그 단서 조항을 우리 집에서 물어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하면 의제되는 거 네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사전 결정하면 숫자가 하나 기억이 나야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제는 정식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자, 이제 공사 들어간다. 허가 신청한다. 허가 신청해야 돼. 착공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착공 신고해야 된다고 물어봤죠. 정식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허가 신청 기간이 몇 년이다? 2년이다. 자, 거기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무궁화 사전 결정 통지받고 몇 년 이내 허가 신청하라고? 2년.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도 몇 년 이내 허가 신청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법에 허가 신청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는 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럼 우리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똑같잖아. 2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2년.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칠판 보세요. 이거잖아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인가가 떨어지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리모델링 인가가 나면 허가 신청을 해야죠. 몇 년 내에? 2년 내에. 30세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죠. 몇 년 내에?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허가 신청, 조합 만들어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부 2년이야. 근데 올해 시험은 여기 나오겠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내에 나야 되느냐?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내에 나야 돼? 아니면 요 조합 인가가 났죠. 요 조합을 해산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산 여부를 위해서 총회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없는 게 지역직장인이 있잖아요. 지역직장은 조합원을 뭐 한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모집해야 하네. 얘들은 소유자들 하는 거잖아. 요거는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하려면 신고해야죠. 누구한테 신고해? 누구한테? 우리 주택법은 주택조합은 다 시군구라고 그랬잖아. 그런 걸 기억해야 돼. 주택조합에는 전부 시군구야. 그러면 시군구한테 신고하고 무슨 모집한다고? 공개 모집하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나중에 탈퇴를 한다든가 자격이 없어져 가지고 사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결혼 축원할 수 있잖아. 결혼. 아니면 공개 모집했는데 미달될 수 있죠. 그래서 재모집하죠. 재모집.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하고 무슨 방법? 신고 안 하고 무슨 방법? 선착순. 응? 자, 어쨌든 간에 이 조합 모집을 하라고 신고가 수리가 됐어요. 조합은 모집해라 신고 수리가 됐죠. 수리가 되고 나서 조합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가 신청이 아니고 인가는 몇 년에 나야 돼? 만약에 조합 인가가 계속 안 나 2년 이내 그러면 요 사업 자체를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 그래서 2년 3년 위에 거 저게 이제 요번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 자, 됐습니다. 밑에 4번 보세요. 우리 건축법에는 허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에는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할 수 있다가 공식이었고 우리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저 밑에 내려가면 3번에 뭐가 나와?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 나오죠.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건축허가를 거부한다라는 말은 우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속행위란 말은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고 행정적인 재량이 없어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돼. 이게 기속이고 재량행위란 말은 법에 맞게 해와도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인 거부 사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어놨죠. 위락하고 숙박. 위락하고 숙박. 요 두 개가 어디에 안 맞으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안 맞으면 거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안 맞으면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지사 사전승인 들어보셨죠? 거기도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위락 숙박이 있었죠. 거기는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정공간 구역 안에서만. 여기는 지정공간 거 아니잖아. 그럼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죠. 뭔지는 몰라도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죠. 그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이 뭘로? 거실이나 아니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다. 이러면 또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네. 기억할 수 있죠? 자, 이 거부에서는 결론적으로 건축인의 심의를 해서 거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심의 안 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 문제에서 만약에 뭐뭐 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99%다 X입니다. 심의를 한다 그러면 99%다 O입니다. 그렇게 기정리해버리세요. 자, 우리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받고 착공 의무도 몇 년이죠? 2년. 공장은 몇 년이에요? 3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착공 의무 기간 연장은 다 1년입니다. 착공 의무 기간 연장은 다 1년이에요. 그리고 착공 의무 연장 요거는 뭐 그 얘기하면 또 헷갈릴라. 한 번만 물어보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몇 번 연장할 수 있어? 1년까지 연장이 되는 몇 번? 우리 몇 번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한 번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말 없어요. 여기는 그런 말 없고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착수는 했는데 뭐가? 공사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럴 때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공은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6개월이 지나도록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 요거는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뭐 한두 번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그냥 외워야 돼. 이제 지금 시점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밑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를 반드시 두 개를 아래 위를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부터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은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역시 사유도 3개네. 아래 위로 똑같네. 건축법은 허가받고 2년인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이나 착수를 해? 5년.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에 착수를 하는데 우리 주택법에는 공구라는 제도가 있었죠. 공구. 자,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5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구를 나눠 가지고 간다. 공구를 왜 나눠요? 공사 따로따로 하려고 나누는 거야. 공사를 따로따로 하려고. 따로따로 한다는 말은 착공 신고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야.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하는 공구는 당연히 똑같이 몇 년 해야 돼? 5년 하는 건 맞죠? 근데 최초의 공구가 아닌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한 때부터 몇 년? 여기 2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2년, 요 5년은 두 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고 요 2년은 좀 달라요. 요 두 개는 만년에 5년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또 요거는 1년 범위에서 연장도 되죠. 연장도 되고 두 개 다 돼요. 그런데 요 2년은 취소 사유도 아니고 연장 사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2년에 착공 안 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2년에 착공 안 해, 만약에 무슨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몇 년? 2년. 여기는 몇 년? 5년. 둘 다 연장은 몇 년? 연장은 둘 다 1년. 연장은 둘 다 1년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건축법에도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는 거 나왔죠? 근데 건축법은 6개월 이내 착수 의무가 불가능하면 취소를 해라라고 되어져 있고 주택법은 그런 표현이 없네요. 대지 소유권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업주체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건축법에 2번 지문에 있었죠. 불가능하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은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주택법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취소 옆에 2번, 3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은 뭐 한다? 재배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2번, 3번을 묶어 보세요. 2번, 3번은 자, 1번은 5년에 착수 안 한다는 건 해봐야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안 하는 것이고 2번, 3번은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버린 거야. 경공매 등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분양 보정이 돼 있으면 누군가를 하겠죠. 보정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부도가 났어. 분양 보정회사가 있으면 요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취소를 하려고 할 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계획서 한번 제출해봐. 니 다시 정상화될 수 있어 없어? 다시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렇게 취소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고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 건축허가 착공제한 있죠? 뭐 한때는 뭐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 건축허가 제한은 그 제목 옆에 주민 의견 듣고 심의하고 허가권자에 통보해서 공고하고 의견 심의 공고죠. 요 절차는 이 심의를 거치고 주민 의견 듣는 절차는 신설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 공법의 모든 조는 지정할 때 반드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도 제한 지역을 정해야죠. 그 제한 지역을 정하려면은 심의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심의 절차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어떤 건축 허가를 받은 자들의 어떤 재산권이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때도 이제 다 심의합니다.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 듣고 심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국회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누가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누가 있어? 우리 국회법 날개가 두 개죠. 이쪽은 관리계획,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 1년 내내 그게 안 돼. 그게. 이쪽은 관리계획,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 이게 1년 내내 안 되고 있다니까. 왜 안 되는지 나는 그게 아직까지 지금 궁금해요. 자, 관리계획은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기억해야 되고 이쪽은 전부 특광시장 군수잖아. 단 이쪽 편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영어였잖아. 영어. 에브리바디. 그러면 행정직이 끝나는데 그걸 1년 내내 안 한다니까. 왜 안 해? 왜? 개발행위 과정은 에브리바디가 있어. 우리 국회법에는 구청장 빼고 에브리바디가 다 나온다니까. 우리 건축과제는 누가 한다?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한다고 그랬잖아.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 그러면 우리 허가권자는 특광시장도 나오죠. 특시특도도 있잖아. 그러면 걔들은 광역이니까 걔들보다 높은 양반은 장관이고 국장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보다 높은 양반이 누구야? 시군구 위에 누가 있어? 특광도가 있잖아. 특광도. 시군구 위에는 특광도. 요거는 11월 달 공부를 안 해서 그래. 11월 달 공부는. 우리는 중학교, 우리 지금은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는데 예전에는 중학교 들어가야 영어를 처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뛰어넘고 고등학교 바로 들어온 거야 우리가.
자, 그래서 국장도 제한하죠. 국장은 누구를 제한해? 허가권자를 전부 다 제한할 수 있겠죠. 특광도지사는 누구를 제한해? 시군구를 제한하겠지. 그거부터 먼저 이해가 가야지. 그리고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 그 다음에 특광도지사가 제한하는 사유, 요 사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국장은 제한하는 사유가 국토관리하고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죠. 특광도지사는 왜 제한한다고?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이죠. 제한하는 사유를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합니다. 제한하는 사유를 비교를 하세요. 자, 그러면 됐어. 제한하는 사유 비교했으면 우리 특광도지사는 무궁화가 하나 더 있죠. 제한한 경우는 즉시 국장에게 뭐를 하라고? 보고를 해라 이 말이죠. 보고를 해라. 요거는 이제 특광도지사한테만 나오겠지. 그러면 국장은 그 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죠. 그러면 해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특광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면 미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 그런 거 없죠? 사후 보고라니까. 제한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고 국장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2년. 연장은 몇 년? 1년. 몇 번 연장? 허가 제한 기간은 한 번만 연장한다고 그랬잖아. 허가 제한 기간 연장은 한 번만. 우리 개발인기 허가 제한 기간 몇 년? 국계법에. 개발인기 허가 제한 기간 몇 년? 개발인기 허가 제한 사유 5개 기억나요? 1번이 뭐야? 청살리, 높게. 2번은 환, 경, 미, 문. 요거는 3년이죠. 연장 안 되죠. 그 다음에 3, 4, 5가 뭐예요? 또지기죠. 또지기. 또지기는 연장되죠. 몇 번 연장해? 몇 번? 한 번 연장한다니까. 몇 년 범위 안에서? 2년 범위 안에서. 거기는 연장할 때 심의를 다시 한다 안 한다? 거기는 국회법에는 심의 안 하고 연장했죠. 다른 법은 건축법이나 이럴 때 연장할 때 심의 안 한다는 말 없어요. 기간 연장할 때 다시 다 심의하는 거야. 국회법만 심의 안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기는 2년 1년. 국회법에는 3년 2년이죠. 3년 2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고 요번에 이제 테마 2번 건축신고 나오죠. 우리 주택법은 경미한 건 없다고 그랬죠. 30제 이상 지으니까. 근데 요거는 건축신고는 무슨 법에만 나와? 요거는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건 신고하는데 신고를 하면 뭘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신고하고 착공 의무기가 몇 년? 1년. 허가받고 착공 의무기가 몇 년? 2년. 신고하고 몇 년? 1년. 연장은 둘 다 몇 년? 1년. 연장은 다 1년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신고를 했는데 수리 여부는 며칠이나 알려주라고? 수리 여부 5일이나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참고하시고. 자, 그 밑에 무궁화꽃이 하나 피었네. 우리 건축법에는 착공신고를 했죠. 착공신고를 하면은 며칠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주라? 3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택법하고 정비법 있죠. 정비법에는 우리 그냥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듣고 넘어갑니다. 우리 정비법에는 각종 인가를 많이 받죠. 시행계획인가 조합인가 이런 거 많이 받잖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죠. 근데 그 인가 받은 거 경미한 변경은 다 신고하죠. 우리 주택법에도 착수신고 할 거 아니에요. 정비법 주택법에서 신고가 나오면 저 주택법하고 정비법입니다. 수리 여부는 다 20일입니다. 20일 요번에 신설된 거야. 20일이고. 근데 우리 건축법은 건축신고는 수리 여부 며칠? 5일. 착공신고는 며칠? 3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뭐 숫자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봐야 돼. 자, 우리 건축신고는 건축가 대수선 신고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공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것이다. 다 적용되는 것이다. 또 숫자 또 나오네. 바닥 면적 합계 얼마? 85. 연면적 합계 얼마? 100. 이렇게 기해야지. 바닥 면적 합계 85까지는 신축이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연면적 합계 100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연면적학계, 바닥면적학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이란 말은 신정 계절이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신축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공식은 새로 건물을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공식은 뭐라고? 연면적 합계 100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신고하고 신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수선의 공식도 있죠. 대수선이 그 유명한 영희삼촌이죠. 영희삼촌. 연면적 얼마? 200 미만. 청수는 몇 층? 3층 미만. 그래서 영희삼촌은 늘 뭐하다? 미안하다 그랬잖아. 응? 영희삼촌은 늘 미안하다. 200 미만, 3층 미만입니다. 엔더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한 개라도 만족이 안 되면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희삼촌을 대수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신고다. 아시겠죠? 영희삼촌을 대수선할 때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신고다. 대수선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 전부 신고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번에 건축의 특례는 무슨 말이죠? 공식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특정 지역에서만 신고하고 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 지역에서만. 그러면 첫 번째 관농자에서 시골이죠. 시골에서만 신고하고 건축이 가능한 그런 뭐다? 영희삼촌입니다. 영희삼촌이 두 번 나오네. 아래로. 영희삼촌을 대수선은 공식이고 어디든지 다 되고 영희삼촌을 건축하려 그러면 어디서만? 관농자에서만 신고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요게 제일 어려워. 여기는 단서도 있죠. 자, 관농자에서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하고 똑같죠. 이 허가 받아야 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희삼촌이라도. 그 다음에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 방붕이죠. 재취약지역 여기서도 허가를 받는다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식에서도 일본에 공식에서도 바닥면적학계도 요거 예외가 있죠. 3층 이상은 무조건 85까지 정축이 되는 게 아니네. 3층 이상짜리는 연면적 얼마? 10분의 1 범위 안에서만 3층 85까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농업수산업을 하기 위한 업이나 면이죠. 농업수산업을 하는 업면. 그럼 여기는 농사 짓는 데 관한 시설이 신고로서 가능하겠죠. 농사 짓는 게 뭐다?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온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가능한데 규모는 창고는 연면적 얼마? 200. 나머지는 전부 얼마? 400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공장 짓는 지역이죠.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산업유통형이네. 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뭐 잘 안 물어보는데 예, 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 이런 게 나오면 이 동네는 뭐 하는 지역이요? 공장 짓는 지역이죠. 공장.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관한 특례를 줘? 공장. 요 공장이 오이 공장이라고 그랬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 500. 엔드 2층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모델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대수선 특례인데 요 대수선 특례는 아까 영희삼촌을 대수선하면 무조건 신고고 그죠? 영희삼촌을 대수선하면 무조건 신고고 만약에 영희삼촌이란 말이 없죠? 없다 그러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 있죠? 수선. 요 수선만 신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수선만 신고다. 물론 그 수선에서 빠지는 것도 두 개가 있어. 다가구 다세대 주택 경계벽하고 그다음에 외벽에 마감재 있죠. 요 두 개는 수선만 해도 허가 받아야 되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대수선하면은 수선만 한다 그러면 뭐 한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기타는 높이는 몇 미터? 3미터. 그리고 표준 설계 도서도에 따라서 한다. 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까지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 하실게요.